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종효의 시그니처 김종효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시그니처부터 바로 열어볼 예정인데요. 아마 시그니처에 이제 한마디 보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신고가로 살펴본 글로벌 증시는 아니 어디가 신고가인 거죠?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신고가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 종목으로요? 예, 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조정 속에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우리 시장에 대한 신고가 종목군들의 해석,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문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최근에 신고가 종목 몇 개 없지만 글로벌 시장의 신고가를 보면서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이슈. 글로벌 증시는 좀 조정 중. 앞서서 신고가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뉴욕 증시를 보면 4월 중순부터는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우리가 2주 전, 4주 전, 6주 전부터 계속 2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의 탄력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 시장의 불균형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실제로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전환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격 조정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소위 이평선 부근까지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빅세븐의 실적 발표를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가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이후 세린 메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3분기 혹은 4분기 초에 재반등을 노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종목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 주변 증시들의 신고가를 어떤 종목군들이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걸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이제 조정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이다.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재반등에 대한 확인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럼 기간 조정에는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종목 장세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빙그레를 포함한 일부 음식료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유럽과 일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단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금융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융주들의 시세 흐름이 미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만큼 올라갔다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최근 시티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 또 찰스 슈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가 최근 들어서 먼저 약간 조정이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서 재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금융주, 배당주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그 신고가 종목은 이 차트엔 없습니다만 치폴레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 그릴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칸 그릴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치폴레가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은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그 성격은 소비 관련주, 실적주, 배당주 이런 종목의 성격으로 굉장히 귀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저희 앞 코너에서 이학영 위원님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참 물가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의 좀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자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금융주도 미국에서는 먼저 조정을 받고 좀 일어서는 신고가 모습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네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주의 실적 시즌 안에서 소비주와 금융주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안에서는 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네,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유럽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도이치방크가 지금 신고가 흐름입니다.
여기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독일 경제 어렵다며, 그다음에 독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며. 그런데 코메르츠방크뿐만 아니라 도이체방크도 신고가가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일부 은행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이라든지 BNP 파리바라든지 전체적인 금융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실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바클레이즈입니다. 영국도 경제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경제 망가지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성장률 떨어진다.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변화를 뭐 꾀해야 된다. 뭐 여러 얘기 나오고 있지만 바클레이즈는 여전히 또 신고가 흐름 보여주면서 네. 로이드뱅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융주들의 강세가 유럽 시장에서 대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다기보다는 이런 뭐 은행주라든지 뭐 광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이제 국영제 종목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금융주들이 뭐 방코 산탄데르까지 전체적으로 스페인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금융주들은 거의 전부 신고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 제약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아마 지금 왜곡 때문에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들어서는 또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에서도 물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같은 건 신저가가 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일부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또 내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금융주를 축으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고요. 미국에서 나이키가 죽을 쓰고 있는 반면 아디다스는 또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에서 또 실적이 견인되거나 소비에 견인되거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안정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네.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이 분명히 네. 공통된 특징이 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어려워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종목군들이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국 어렵다며, 독일 어렵다며. 자, 그 안에서도 신고가 종목은 분명히 있고요. 이 안에서 미국과 유럽에 좀 공통사항이 있다면 그 안에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좀 매출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종목은 역시 신고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증시 안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34년 만에 지금 엔저 상황으로 사실 일본 증시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155엔대를 막을 걸로 봤는데 지금 막힐까? 과연 BOJ에서 어떤 결론을 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본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기술주입니다. 뭐 디스코라든지 레이저텍이라든지 도쿄일렉트론, 뭐 그다음에 뭐 어드반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전부 신고가를 이끌었었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반면 그 버피동에 투자한 5대 상사. 뭐 미쓰이 상사라든지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스미토모 상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사주들이 계속 뭐 신고가를 넘어가는 건 아닌데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화나기나 캐논 같은 경우 최근에 일본은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기술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그 5대 상사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련 효과로 인해서 무역량이 늘고 무역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여전히 신고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역시 지금 이런 어려운 장에서 또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 실적과 안정적인 종목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세 가지 지역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슷한 면도 있고요. 좀 다른 면도 있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일본 증시 그 안에서 신고가 종목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뭐 유럽 증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유럽 주식 시장이 이제부터 재밌어질 EU라는 재미있는 보고서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안에서 국내 증시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시장에서 어떤 세 가지 시장에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요 실적이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에 기대기보다는 수출 쪽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동일한 실적에도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Q가 늘어나는 매출량이 늘어나는 조선, 방산,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신고가에 있거나 신고가 부근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주도주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고 최근에 나타난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영역 내에서의 글로벌 증시의 조정 속에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쪽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꼽아 본다면 Q가 늘어나는 조선, 방산,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신고가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신고가가 갔다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이들 종목이 조정에 나온다면 뭐 단순하게 두렵게 바라보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고 이들 내에서 또 순환매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조선 방산, 미용기기, 화장품 내 순환매 이제 조정 시에 조금 기회로 삼는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신고가면서 조정장.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다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식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빠졌지만 많이 회복되면서 지금 마감이 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